자, 한번 심사시켜. 소신 있게 적어도 준비를 하고 적어도 공부를 좀 하고. 제가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이 박사 좀 변했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아요. 왜냐하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포항을 가고 있습니다. 포항을 가는 도중에 브이로그 한 편을 하겠습니다. 제 방송이 재미있다는 분은 재미있다고 하고, 전문가가 뭐 사람 얘기를 해 기술 얘기만 하지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저는 남쪽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변화무쌍한 단계 속에서 22살의 나이로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세상 즐거우려고 우리 취미를 하는 것이죠. 또 취미를 하는 과정 속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, 통증을 초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, 또 그래도 또 난초 하시다가 또 그만두거나 이런 건 잘 없죠. 예,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나름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꼭 대한민국 기술 명장인지라 기술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, 저도 사람이고 우리 난계 전체의 한 명의 멤버이고, 또 사랑하는 내 제자들, 존경하는 선배님들, 또 황홀한 우리 난계, 우리 소중한 유전자원인 한국출란을 모티브로 해서 휴먼하게, 또 다이나믹하게, 때로는 아카데믹하게, 그렇게 제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. 과거에 제가 전국대회라고 하는 큰 시합에 제가 심사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. 이 심사를 하려고 하니 뭐 실력도 있어야 되고, 또 연줄도 있어야 되고, 여러 가지가 좀 맞았었어야 됐었습니다. 근데 대구는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죠. 이 시골에서 또 젊은 어린아이죠. 어린아이가 조금 난초 재주는 있다,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전국대회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회 위를 걸고 하는 큰 시합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해서 되지 않고 아무나 되지도 않죠. 그때 전국대회 심사를 제가 한번 꼭 하고 싶어서 제가 꾀를 줬습니다. 또 전국대회 심사는 제가 왜 하려고 했냐면요, 난초를 좀 더 깊숙한 경지에 도달하려면 최고의 수작들이 모여서 경쟁을 벌이는 중원에서 제가 심판을 봐야 된다, 이런 논리로 제가 마음 먹고 있었는데, 저는 난초를 하면서 제가 모셨던 분이 좀 몇 분 있습니다. 저도 어떤 우리 정치나 뭐 어떤 스포츠나 이런 걸 보면 파벌이라고 있죠. 박상길이라고 부르는 연세가 참 많습니다. 지금 한 90한 중반 다 되신 분인데 살아계십니다. 부산에 계시고요. 그분의 라인으로 제가 활동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. 파가 조금 무의미하게 됐지만, 당시에는 그 박상길이라는 분이 참 대단했었어요. 서강그룹이라고 하는 세계 30위권 안에 기업을 경영하시는 회장님이시고, 고향이 영천이고, 또 저를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총애하신 분입니다. 제가 그분 눈에 들어서 심사를 한번 해보려고, 그 시절에 그분이 자 한번 심사시켜 그러면 그게 되는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서 이렇게 뵈면 아이고 그래 대구 그 청년 아닌가 정도였었습니다. 근데 좀 더 거리를 좁혀야 되니 제가 계단을 밟아 가지고 심사위원 되기에는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. 왜냐하면요, 계단을 밟으려면 지역 시합에서도 어느 정도 중책을 맡아야 되고 심사 실력이 대단했었어야 되고,
여러 가지로 계단을 밟았어. 가야 중앙무대 가고, 중앙무대에서도 가장 큰 메이저 대회가 남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남명품대전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. 과거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조금 인지도가 있는 데서 많이 했죠. 한 번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저 박상길이라는 회장님하고 거리를 좁혀가지고 내가 재롱을 때렸어.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부탁 하나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전국대회 심사 한번 시켜달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때려짰습니다. 저는 앞에 편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인덕입니다. 제가 잘 나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차를 한 대 샀습니다. 이거 그 무리를 해서 샀죠. 수성관광 호텔에서 동대구역까지 거리가 자동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. 행사 올 때 그 어르신을 제가 픽업을 해서 오면서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 보려고 그 계획을 짰죠. 그러려면 차가 좀 수준은 좀 돼야 되죠. BMW 사기 전에 제가 삼성 SM555V라는 걸 탔는데 돌이켜보면 그 차도 괜찮았어. 차를 사가지고 얼마 안 돼서 대구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박상길 회장님께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는 겁니다.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저녁 무렵이었었습니다. 주로 행사를 좀 하지 않는데 그때 또 약간 저녁에 있었습니다. 비도 오고 저녁이고 하니 박상길 회장님 모시러 가실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, 대부분. 그때 동대구역에 어르신 모시러 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손을 버쩍 들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뭐 다른 또 우리 저 동료 애란이들 중에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또 비도 오고 어둑어둑하니 또 조금 또 뭐 제가 막 버뜩 뜨니까 대발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BMW 차 바꾼 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번에 뭐 그 빈내가 차도 하나 샀다면서 얘기를 좀 있었죠.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. 그 회장님 모시러 가기 전에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한번 일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꿀 사가지고 트렁크에다 실어놓고 여기에 갔습니다. 트렁크에다 꿀을 차를 몰고 오기 전에 들고 와서 또 아카시아 꿀은 회장님 원기 회복으로 드시고 요 옷꿀은 사모님 여성분에게 좋다고 하니 요것도 아침마다 드시라고 해서 내가 선물 드렸죠. 회장님께서 뒷자리에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. 대구 계신 분은 다 알겠지만 MBC 내거리를 좀 지나서 법원쯤 오니까 총 거리 중에 한 30% 정도 한 25% 정도 맞는 거리쯤 됩니다. 이분 그래 뭐 내한테 부탁할 일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 제가 멀쩡멀쩡 했다가 부탁드리기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상길 회장님께서 그걸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국대 심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 기회가 잘 되지 않는다. 저는 전국대회를 가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 실력을 또 더 키우고 또 거기에 모이신 심사를 하시는 대가분들에게 저도 좀 PR도 좀 하고 또 교류도 좀 하고 인맥도 좀 쌓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박상일 회장님께서 거기 다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 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회장님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아니요 낸데 가 아니면 대구에 대발이라고 그거 총기 있던데 5분에 심삼시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대회 심사를 나게 입문하고 10몇 년 만에 처음 했었습니다. 제가 심사에 가보니까 그 어릴 때 제가 뭐 나름으로는 실력이 좀 있다고 우리
동네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무슨 실력이겠습니까? 사체품 조금 보는 정도인데 그래 가서 제가 많은 견문을 넓히고 이 심사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합리적이 못하고 저런 부분은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요소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고 저런 요소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대회라고 부르는 심사를 하게 됐죠. 그리고 나서는 뭐 쭉 이렇게 많이 했고 그 제가 심사를 가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난초를 또 7년 8년 때로는 10년 tuk자사자 길러가 나온 난초를 실력이 짧은 미천으로 마음대로 심사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뭐 일종의 소신이겠죠.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또 자기 가치관과 기준에 재단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. 하고 저는 도요란이라고 부르는 표지에 보면 동양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부를 때는 도요란이라고 부른답니다. 그 일본에서 만드는 월간지를 제가 난가 생활을 통해서 장기 구독을 해서 제가 봤습니다. 그 봤던 이유가 그래도 일본은 뭐 제가 일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일본 난개를 또 그렇다고 되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앞선 곳이니까 이 심사나 전시회는 어떻게 할까. 또 일본 난초가 한국 걸로 속여가지고 또 둔갑해서 전시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전시회 대전제에 한국계 아니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본하고 좀 달라요. 일본은 한국산이라고 해도 중국산이라고 해도 종만 맞으면 전부 다 똑같이 시합을 합니다. 근데 우리는 룰 자체가 아직도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계 한국 걸로 둔갑되는 것 정도는 소신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변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장기 구독했습니다. 쭉 제가 일본말 잘 모르죠. 제가 그래도 띄엄띄엄 한문을 통해서 이래 보면 자꾸 보다가 보니 좀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월간지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실력이 좀 늘게 됐습니다. 이게 제가 전국대회나 이런 큰 시합에 심사를 가보면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분들 좀 있습니다. 있고 물론 저도 난초를 좀 알긴 알지만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 수 있겠죠. 네,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심사를 한번 했었습니다. 했고 지금 제가 만든 책 2권 전문가편에 보면 맨 마지막에 파트 7이 전시회, 작품, 평가, 심판 그리고 평가의 룰과 대진표, 순위 결정 방법, 토너멘트 방법과 또 토너멘트 방식에서 조금 기존의 방식을 병합한 또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책에 좀 실어놨습니다. 그 부분이 또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. 시합은 어쨌든 공정해야 되고 또 시합의 룰은 형평성과 객관성이 맞아야 되고 또 시합의 심사를 보시는 분은 심판이죠. 또 심판분들은 심판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박사님 어떤 난초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. 어떤 난초 실물로 처음 보는데 참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물론 저도 실물을 다 보고 심사를 하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품종은 가가호호마다 있는 품종이에요. 한국에서 좀 제일 유명한 품종인데 그 20-30만짜리를 그 실물로 한 번도 보지 않았 그 20-30만짜리가 아니고 그 품종은 시합마다 날마다 나오는 건데 그걸 실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이 심사를 와서 실물 보니 좋네요 사진하고 다르네요
좀 이래가지고는 조금 그렇죠.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, 저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심사가 나중에 또 여러 편이 나가다 보면 제가 또 저는 심사에서 별명이 저승사자라는 이름까지 붙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심사를 가게 되면 항상 제가 젊을 때 얘기입니다. 그 일본 책을 짊어지는 가방에다가 40권 50권을 제가 넣어가지고 그거 심사하는 데 가서 더 펴놓고 쭉 늘어놓고 제가 봐가면서 심사를 했죠. 납조를 출품해서 맡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명명백백하게 하는 그 모습이 좋게도 보이는 사람도 있고, 또 여기 뭐 저마 저거는 뭐 수사관이가 여기 뭐 도둑놈 잡으러 왔나 와이카노 저거 정신 있는 놈이가 너무 잔치에 왔어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우리 남초계가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려면 적어도 소신있게, 적어도 준비를 하고, 적어도 공부를 좀 하고 와서 다른 사람 공들인 남초, 수십 년 동안 길러낸 남초, 천신만고 그때 발버 튀우기를 살려가지고 겨우 만들어낸 남초를 가지고 늘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만큼은 이겨냈겠죠.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. 저는 그렇게 이제 심사를 하고, 제가 구독자 여러분 심사에 있었던 일이나 에피소드만 해도 한 30편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명장이 되기 전까지 심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. 또 제가 심사를 하면서 마음 다치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. 제가 참 그랑프리 취소를 좀 시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. 오늘 출장을 가는 과정에 짧게, 이게 몇 분짜리가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 메이저 대회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? 과거에 몇 개 없었어요. 그래서 이 메이저 대회 중에 장관이라고 하는, 또 국무총리,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상문이 걸린 정도 시합이라면, 우리도 예술이지 않습니까? 문화나 예술에서 장관상이 걸릴 정도 되면 다 초대 작가 반년에 갖는 분들 심사를 하죠. 지금 우리 남계는 아쉽습니다. 다른 이야기 하면 또 파장이 생기니까 제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가니까, 제가 전국대 심사를 처음 할 때는 참 아무나 못하고 어떤 수준에 들어야 되고, 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명함과 같은 일종의 스펙이죠. 저는 실제 어릴 때 무슨 전국대회 심사위원 적임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또 당시에 좀 써먹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 두서가 없이, 두서가 없지? 두서 있나? 두서 있습니다. 있나? 오늘 마지막에 마치는 점에 저는 전국대회 심사를 하는데 10여 년이나 걸렸고, 또 전국대회 심사를 가면서 스킬과 기술, 안목, 우리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세계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까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한 계기가 되었다.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, 여러분들도,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실력을 쌓고 이렇게 하면 심사를 할 수 있겠죠. 두 번째, 전국대회 심사는 다른 문화예술의 세계로 비한다면 굉장히 권위있고 상징적이고 실제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력을 쌓아서 그 대회나 심사에 제가 보탬이 되는 정도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너무 나라에서 만드는 책을 그 긴 시간 동안 샀어. 한국에 4권밖에 안 들어와요. 한국 사람이 2권 보고 그때 들었는 얘기인데, 일본에서 한국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2권 보는 책이랍니다.
너무나라 글이 서여 있는 책까지 받아서 읽고 딸도록 검을 쳐가면서 제가 메모리하고 외워가지고 가서 말석이지만 심사를 그 어린 나이에 소신있게 하려고 노력했죠. 또 그런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우리 대회나 이런 큰 시합에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 밖에 나가면 심사를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. 지금 권위가 없잖아요. 왜 없겠습니까? 우리 대회가 워낙 많다 보니 심사위원들이 참 많고, 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국대회 심사위원은 좀 숫자가 좀 적고 실력이 좀 더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, 곰 같은 냄새 맡는 코로 이렇게 또 연습과 훈련이 많이 되는 분들이 심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저 전문가 편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. 심사위원 숫자는 얼마든지 줄여도 좋다. 그게 더 효율적이다. 그리고 심사 진행도 빠르다. 또 이렇게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쓰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칠까 합니다. 하고, 과거에 제가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들어는 본인들이 약간 탐심으로 내는 분들도 없잖아요. 있었고요. 또 모르고 속아가지고도 내는 분들은 저를 얼마나 더 미워했겠습니까? 저 젊은 새파란 저놈 때문에 개망신 당한다, 또 재산이 달아난다, 뭐 이해됩니다. 근데 그때 제가 심사를 참 왕성하게 다닐 때 혹시 조금 섭섭했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단계 발전만 바라보고 했지, 그래 누구 낮출지도 저는 모르잖아요. 보는 말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. 그래도 제가 심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 저승사자 소리 아무나 듣습니까? 아무나 못 듣죠. 저는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심사는 제가 참 한 획을 그은 정도가 되죠. 제 자랑하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, 조금 그때 마음이 아파신 분들은 또 풀린 분들도 많겠죠.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만약 있다면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젊어가지고 내 팬이다 전남시로 제가 좀 그래 했는데, 지금 요즘 또 이렇게 보면 저보고 이 박사 좀 변했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아요. 왜냐하면 저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, 이게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너무 또 원칙이 또 추상 같아서는 또 일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조금 제가 유연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조금 죄송했다 라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, 또 저와 같이 심사했던 우리 선배 동료 심사위원 분들께도 제가 또 주장이 강하고 또 나도 뭐 조금 안다고 이렇게 강하게 좀 했던 좀 부분들이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은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좋아요, 구독 좀 절실하거든요. 제가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려볼까요?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